네. 자, 코너에 들어가기 앞서 TVN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문해미로 장소고가교에서 서창분기점 방향, 장소고가교 남단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서 아직 사고 처리되지 않고 있고 뒤로 오는 차량들 정체가 심하다고 지금 제보가 왔네요. 참고해 주십시오.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미국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가운데 샤이 트럼프가 올해도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도 하고 또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의 강세는 또 여전하죠.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열흘 남은 미국 대선 곽동수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곽동수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그 바이든 후보는 10%포인트 안팎의 꾸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그 민주당은 막판 역전패를 당했던 그 4년 전이죠. 그 네. 2016년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그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바이든 캠프의 선거본부장이 우리가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 10% 정도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열세 있는 것처럼 유세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메모를 보냈습니다. 이 선대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건 웬만한 선거전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마디가 딱 와서 닿습니다. 4년 전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유튜버들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힐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득표수로만 따지면 힐러리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방식은 직접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간접이어서 그렇죠. 각 주별로 뽑고 거기서 우승자가 나오면 그 선거 인단수 전체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론조사 같은 데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일반 노동자들이나 백인들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그전까지 투표하러 가지 않았던 미국은 또 그냥 무조건 주민등록돼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흔히 진보가 좀 게으르다고 하죠. 우리 투표할 때도 비 오면은 왜 진보표가 좀 줄어든다 하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데 실제로 등록하러 가고 이런 게 번거로워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른 진보와 부끄러워하는 보수 좀 이 결합되다 보면 2020년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원래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재선하는 게 일반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바마도 8년을 했고 이번도 사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트럼프가 확 나갔어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보기 드물게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막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못하면은 좀 망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얼마나 밉보였는지가 드러나는 쪽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힐러리 그때 당시 2016년도에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그 2016년에 힐러리 후보에 비해서 더 유리한 측면도 좀 있다고 해요. 뭐 무당파라든지 또 노인, 또 백인 대졸자, 또 교회 유권자에게서 이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그냥 쉽게 보게 되면 지난 대선에서는 그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뭐 미시건 이런 데서 트럼프가 앞섰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에서 한 8%포인트 정도 오히려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0에서 12%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다라고 나왔는데요. 그 힐러리 후보는 사실 자기 스스로 당선표를 깎아먹은 점이 있습니다. 그 백악관에 있어야 될 전자우편 서버를 자기 집 지하실에 갖다 놓고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특히나 여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백인 계층이나 이런 쪽에서 힐러리가 지나치게 오만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던 벽이 그렇다고 부부를 모두 다 대통령을 시킬 정도로 그 미국에 인재가 없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근데 이 당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무당파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백인 대학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이 도시 주변에 살고 있는 유권자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들이 보이고 있고 미국의 대선 후보가 지금 얼핏 보시면 2명밖에 없다고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 말고 더 많습니다. 아, 소수당에서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렇습니다. 이 근데 인구가 많은 나라고 당도 많다 보니까 그렇네요. 제3, 4, 5, 6, 7, 8 후보들이 그쪽도 표를 제법 가져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유권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2016년의 경험을 살려서 밀 거면 확실하게 바이든을 밀어주자 이런 미국민들의 분위기가 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미국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저 가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굉장히 특이한 유권자들도 많고요. 그 후보자들 정치 쪽에서 오래 그 로비스트나 환경운동 같은 걸 해오셨던 분들도 껴 있고요. 그 마이너 후보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참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특히나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시스템들이 예전에 비해서 한 40%, 50%가 아니라 대여섯 배 늘어납니다. 아, 그래요? 많으면 60% 정도가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거 대신 오프라인,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 그 기표해가지고 보내는 방식으로 쓰는데요. 오늘 낮에 LA타임스를 보니까 그 투표소에 표를 모아놓은 우체부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 투표 전용 보관함 같은데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 일부러 불을 내는 겁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사보타지하고 테러하듯이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예측되는 게 그 사전 투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바이든의 민주당 계열로 생각이 되니까 그쪽에 대해서 현장의 투표를 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태울 거 아니냐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있어서 정말 민주주의 최고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촌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지금 바이든 후보가 좀 강세이긴 한데 그래도 샤이 트럼프가 또다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평들도 있어서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막판 뒤집기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좀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나 문제가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바이든 후보도 사실 토론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지난번 1차 토론에서도 말하다가 중간에 멈칫하고 가만히 있단 바람에 좀 건강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나왔는데 둘 다 연령대는 비슷합니다. 곧 80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전체주의 국가, 전 세계 국가의 리더로서 다시 자리매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바이든의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큰 나라의 책임론 같은 것과 트럼프는 잘 모르겠고 미국만 잘 살면 돼 하면서 중국의 압력을 가하고 전 세계 기후 협약 이런 데도 탈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따윈 관심 없어 미국만 잘 살 거야. 이 방식에는 순수한 어떻게 보면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쪽들의 미국인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지금으로서는 뚜껑을 열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는 22일에 그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대화들이 오갈까요? 아마 1차 때도 난타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기품 없기로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토론이었고 서로 말을 끊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욕설 가까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네거티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들과 존 바이든 부통령 출신의 후보 놓고 앉아서 여러 가지 스캔들을 얘기할 것이고요. 헌터 바이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쪽 관련돼서 나왔던 것과 잘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됐냐. 난 이미 4년간 입증을 해왔다. 당신 부통령으로 뭐 했었냐.
이렇게 나가는 걸로 몰아갈 것으로 보고 예. 바이든은 이성적이고 점잖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이 약 올리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예. 1차 때도 그 참지 못하고 폭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 22일 날 토론회가 선거의 형태를 바르게 될 텐데 만약 여기서 바이든이 침착하게 잘 이끌고 나간다면 지금의 10%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건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당선 확률이 높지만 예. 트럼프가 또 코로나를 이겨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살 긁거나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만약에 바이든이 폭발이라도 한다면 트럼프가 다소 뒤집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미국 대선인데 11월 초까지의 그 뉴스들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